지금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대중문화 중심으로다가 워낙 오랫동안 그 성장하고 있고 예. 가끔은 뭐 드라마가 안 좋았던 때도 있고 그랬긴 했지만 다시 태양의 후예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갖고 굉장히 크게 성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대중문화를 통해 갖고 한류가 이렇게 퍼지고 있을 때 예. 한국의 다른 분야도 같이 좀 확산됐으면 하는 저희 생각이 있고요. 그래서 뭐 아시다시피 조성진 군이라든지 이런 그 클래식 분야라든지 또 피아노. 네네. 예. 그리고 우리 한식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먹거리. 네.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다가 한식이 굉장히 건강한 음식이라는 그런 어떤 사람들의 어떤 생각이 굳어지고 있어갖고 저희가 그런 쪽으로도 대중문화와 함께 이렇게 잘 실어서 내보내려고 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중국에는 아직도 우리 TV 분야에 그것이 자유롭지는 않습니다. 네네. 그 드라마 같은 게 수출돼 갖고 동시에 이렇게 그 방영을 한다든지 이런 게 자유롭지는 않은 상황인데 이번에 중국에서는 인터넷으로만 했습니다. 동영상 서비스를 네. 우리 그 본방 나가는 시간에 똑같이 하는. 네네. 그 중국이 이제 합작으로 투자를 해서 그게 가능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 그 누적 시청가 네. 27억 뷰랍니다. 그러니까 27억? 예, 네. 27억 뷰랍니다. 그래서 뭐 엄청나게 많이 보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앞으로는 아마 결국은 이제 그 심의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사전 제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이제 지금은 이제 사전 제작을 통해 갖고 일종의 중국도 규제를 한 거거든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공을 했기 때문에 또 어떤 규제를 가지고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중국 정부하고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돌파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사실 공동 제작이라든지 맞아요. 그걸 통해 갖고 그쪽에서 그야말로 그쪽의 미디어 회사들이 중국 정부에다 압력을 넣든지 이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점. 어차피 한류라는 것 자체가 정부가 이걸 주도해갖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물론 민간에서 다 이렇게 구성 잘 그 경쟁력 있게 해갖고 이렇게 된 거고 아시다시피 뭐 한국같이 드라마 많이 만드는 데가 없습니다. 1년에 1000편을 만들고 있는데 아마 그거는 미국 다음으로다가 많은 나라 중에 하나일 겁니다. TV 드라마 1000편이라는 거는요. 그래서 너무 많은 드라마들이 만들어지고 그 드라마들끼리 경쟁 속에서 정말 좋은 드라마들이 이렇게 탄생을 하고 그것들이 해외로 이렇게 진출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금방 우리가 중국에서 이제 투자도 들어오고 또 우리 인력도 굉장히 많이 이제 중국으로 가게 되고 그러니까 걱정들을 최근에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저 돈만 대던 중국이 이제는 국내 스타급 PD들을 다 뺏어가요. 그 상당히 많은 예능 PD, 드라마 PD들이 이제 중국으로 가서 현지에서 중국 사람들 입맛에 맞는 새로운 포맷을 개발해서 막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면 어찌 보면 우리의 제작 시스템, 제작 노하우 그것도 하나의 기술인데 그렇죠. 이 기술이 유출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근데 그럴수록 저는 훨씬 더 공격적으로 우리가 해야지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내부에서는? 네, 우리 내부에서는 훨씬 공격적으로 해야지 되고 이게 자본의 침투나 인력 유출이라고 볼 게 아니고 우리가 실제로 개인의 발전을 어떻게 그걸 통제할 수는 없거든요. 막을 수는 없죠. 이를테면 여기서 받던 월급에 3배를 주겠다, 10배를 주겠다 하는데 그거 가지 말라고 할 수는 없거든요. 그러고 또 시장 진출이라는 측면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다가 두 시장이 합쳐졌을 때 누가 이기냐면 우리가 이기거든요. 거기가 훨씬 크니까. 그럼요. 그래서 공동제작을 통한 공동시장을 만들어낸다는 쪽으로다 우리는 자꾸 공격적으로 가야지 되고 아마 중국에서는 굉장히 지금 수세에 지금 그걸 좀 그렇게 안 하려고 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자꾸만 막으려고 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떻게든 좀 열으려고 하고 있는 중이고 그것이 어떻게든 그쪽하고 공동제작을 통해서라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긴 그러네요. 우리 스타 PD들이 거기 가서 뭔가를 만든다 하더라도 계속 그 사람들의 머릿속은 한국에 향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중국 입맛에 맞나 하더라도 어쨌든 한류에 뿌리를 둔 식으로 만들 거고 그러면 거기에 익숙해진 중국 국민들, 대중들은 점점 우리 걸 더 찾게 될 것이고 우리가 조금만 더 뛰어난 걸 만들면 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만 문제가
과거에 그런 드라마나 예능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던 그 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뭐 TV 문학관이라든지 뭐 이런 걸 통해 하고 단막극을 통해 하고 그 PD들이 훈련을 많이 받았거든요. 요즘 그런 단막극들이 많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PD들이 젊은 PD들이 그런 뭐 훈련을 해볼 수 있는 기회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과거에 비해서 조금 사라진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정부에서 좀 지원을 해서 외국관이 그 방송사에서 단막극을 안 하는 이유는 그게 광고가 안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맞아요. 그게 이제 수지가 안 맞으니까 그거 못 하는 거라서. 요즘은 거의 16부작 미니 시리즈 이걸로 가니까. 저희가 그래서 지원을 해서라도 옛날에 이제 심야에 뭐 TV 문학관이 이런 거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걸 지원을 하는 방식을 통해서라도 뭐 종편이건 혹은 뭐 지상파건 없이 다 지원을 해서 좀 이게 인력 양성의 하나의 툴이 되게끔 그렇게 하려고 그러고요. 이 공동제작은 지금 펀드를 한중간에 서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제작 펀드 통해 하게 되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작권 침해 문제라든지 이런 거에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저쪽에서 같이 공동 제작했는데 자기네도 돈이 들어갔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것이 침해돼 갖고 그야말로 어디서 해킹돼 갖고 돌아다니는 거는 그 사람들이 그건 맞거든요. 나서서 맞겠죠. 나서서. 좀 나아지고 있습니까? 중국? 과거에 비해서는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고요. 이거는 뭐 하루아침에 금방 변할 일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뭐 민도와 관련이 있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저작권에 관련된 사람들의 인식이 바뀌지 않는 한 금방 해결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사실 우리나라도 아직 저작권에 있어서는 좀 말하기 부끄러운 수준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어둠의 경로를 통해 다운받아 보시는 분들 여전히 많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중국이 우리보다 더 심하니까. 네. 그 시스템적으로는 저희가 그래서 저작권 보호원이라고 새로 이번에 그 기구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원래 저작권 보호센터와 저작권 위원회 이렇게 이원화돼 있던 거를 이 보호를 위한 그 기구로다가 따로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그래갖고 합쳐가지고 거기서는 이제 저작권 보호와 관련된 여러 가지 수사, 조사 이런 것들까지 다 포함해갖고 하게 됩니다. 네. 문화 얘기를 시작해서 이 문화 창조 융합 벨트 얘기 나오고 한류 얘기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어찌 보면 국제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팔아먹을까, 돈을 많이 벌까, 경제적인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또 불가피합니다. 요즘 시대의 추세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동시에 우리 국민들의 문화적인 삶, 문화적인 어떤 이것도 더 증진시켜야 되는 게 어찌 보면 더 기본 아니겠습니까? 물론이죠. 그리고 그런 기본이 찬탄히 갖추어져야 우리의 문화 콘텐츠도 더 도약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 정부의 국정지표 가운데 문화 융성이 있고 또 문화가 있는 날이든가요? 네. 그 지금 문화가 있는 날. 한 달에 한 번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합니다. 어떻게 문화가 있는 날 그 마지막 수요일은 어떻게 하는 거죠? 구체적으로? 그날은 실제 이제 그 할인도 많고요. 할인. 네. 할인 폭이 굉장히 크고 이제 정부에서는 저희 같은 경우에는 뭐 일찍 퇴근시키고요. 퇴근. 네. 좀 가족들하고 같이 뭐 공연을 보든 영화를 보든 좀 그렇게 문화 활동을 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우선 당장은 행사가 우선 많고 할인되는 행사들이 또 많고. 그렇게 할인하는 거는 정부가 지원해 주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그건 아니고. 네, 그렇지는 않고요.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 대목에 좀 그런 팔아보자. 것도 있고요. 이제 극장이라든지 이런 데는 그 각 극장들이 이제 영화관들이 알아서 그렇게 할인을 해주시는 거고. 자기 마케팅적 접근에서. 대신 국립기관들, 국립극장이라든지 예술의 전당이라든지 이런 국립기관에서 갖고 있는 박물관, 미술관 이런 데는 이제 정부에서
일종의 지원을 하는 셈이죠. 무료로다가 개방을 하니까요. 네. 그리고 뭐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은 그 예술의 전당 같은 데서는 이제 아주 싼 오페라, 뭐 1,000원에 볼 수 있는 학생들을 위한 오페라 이런 것들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다양한 행사들을 이거 지금 시행한 지 얼마나 됐죠? 지금 이제 1년 됐습니다. 1년. 한 달에 하루가 근데 조금 부족한 거 아닙니까? 그건 뭐 상징적인 의미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 문화 소비 시장 자체를 갖다가 넓히고자 하는 어떤 상징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이제 그 국민들이 이 문화가 있는 날, 문화 향유를 위한 어떤 노력들, 뭐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갖고는 거의 한 50%가량이 이제 알고 계세요. 인식은 하고 있고. 네, 인지하고 계시고. 실제로 그래서 그리고 관객이나 숫자가 늘어난 게 통계에 나옵니까? 예. 많이 늘어났고요. 실제 매출도 많이 늘어났고요. 그래서 저희가 올해 하는 집중하고 있는 거는 이제 단순히 관람을 한다든지 보는 거 넘어서 참여하는 쪽으로다가 저희가 자꾸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퇴근 안 시켜주면 못하는 일이라서 네. 직장도 또 보면은 동호회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렇죠. 뭐 밴드를 하는 동호회, 그림 그리는 동호회 이런 동호회들이 많고 학교도 마찬가지로 그런 동호회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가 동호회를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다 하고 있고요. 그래서 각 직장의 동호회들 저희가 이제 뭐 강사를 파견하기도 하고요. 그런 거니 정말 뛰어난 음악가라든지 이런 분들이 갖고 한번 가르쳐 주면은 자기들끼리 하는 거에 비해서 훨씬 모티베이션이 많이 되고 그러니까. 그런 걸 저희가 하고 있고 정경련에서도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지원을 많이 하겠다고 그렇게 약속을 하고 그래서 지금 그렇게 진행 중에 기업들이 있습니다. 협조를 잘 해줍니까? 진짜 여전히, 마지막 수요일 날 정확히 6시나 뭐 더 일찍 퇴근시켜 줍니까? 그게 여전히 어렵죠. 그게 여전히 어려운데 기업들한테는 저희가 메세나 하는 대신 도와준다고 생각하자. 어차피 기업이 문화를 위하고 메세나를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기업이 자금 지원 같은 거 해야 되는데 걸 많이 하시는데 자금 지원하시는 대신 자사의 직원들을 위해 갖고 문화 활동을 하게끔 좀 도와주면 사실은 그게 어떤 스트레스도 풀고 많은 것들이 다시 회사로 돌아오거든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걸 위해 갖고 좀 동호회 활동을 많이 지원을 해 주십사 해갖고 최근에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요즘 참여하고 계세요. 그래서 뭐 저희를 볼 때는 굉장히 좀 앞으로 괜찮아질 것 같다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꼭 이거 외에 뭘 보고 혜택을 줘서가 아니고 국민들 스스로가 사실 문화에 이제 어떤 악기를 하나 다루신다든지 그림에 한번 빠지신다든지 이러면은 저희가 그렇게 굳이 얘기 안 해도 뭐 다들 알아서들 하시지 않을까. 처음에 접하게끔 하는 그렇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죠. 네. 그래서 자기가 접해서 점점 빠져들면 스스로들 알아서 이렇게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이런 문화 공연을 하는 공연장이든 공연 단체가 됐건 뭐 이런 모든 곳들도 이런 이벤트를 좀 환영하고 좋아할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자기들의 매출도 늘고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그것 때문에 할인을 안 할 수도 없고 하다 보니까 제작비가 안 나오고 이건 뭐 하면 할수록 더 힘들고 적자만 더 커지고 이거 어떡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 건 이제 그렇지 않아도 힘드는데 이제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 날 문화가 있는 날이라고 그래갖고 할인 더 하라고 그러니까요. 그런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할인폭을 늘리고 행사를 더 많이 늘리는 것보다는 오히려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참여 쪽으로 다 자꾸만 유도하고 있고 직장 동호회 이런 것들을 더 확대시키고 그런 걸 더 많이 만들고 이런 쪽으로다가 저희가 자꾸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연극이라든지 이런 데는 사실 굉장히 좀 어렵거든요. 지금도 어려운데 그러면은 그런 거 없으면은 잘 되느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연극계를 비롯해갖고 정말 요즘 어렵게 진행되는 그런 예술 분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도 어떤 구조조정도 좀 필요해 보이고요. 구조조정도 필요해 보이고 또 살아남기 위한 어떤 노력 같은 것들이 좀 많이 필요하지 않겠나. 돈 쓰는 건 문화를 위하고 돈 쓰는 거는 젊은 세대가 가장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 젊은 세대의 안목에 맞게끔
사실은 변화하기 위한 노력들도 많이 좀 필요합니다. 그게 스스로의 발전을 위해서 또 시장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그리고 또 새로운 어떤 예술 영역의 확장을 위해서 맞습니다. 필요한 거 아닐까? 결국은 예술이 자체 내 그 실험성을 잃어버리게 되면은 힘을 잃게 되거든요. 제가 볼 때는 내용에 있어서의 실험성도 중요하고요. 그런 운영과 경영에 있어서의 새로운 시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적으로도 그렇고 좀 새로운 시도들을 좀 많이 좀 해보셨으면. 자, 문화산업